이 이야기는 딸 지혜 장례식 후 2년이 채 안 되어 흔들렸던 저의 체험담입니다. 제가 68세가 된 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설마 제가 그 사람의 품 안에서 여자를 느끼게 될 줄은요. 수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슈퍼 채소 코너에서 그가 말을 걸었을 때 저는 순간 누군지 몰랐어요. 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딸의 남편이었던 준호였어요. 44세가 된 그는 전보다 더 말랐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죠. 준호 씨 잘 지냈어요? 저희는 딸 지혜가 세상을 떠난 후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남남이지만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사람을 잃은 사람만이 갖는 끝만 남아 있었죠. 실은 아들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괜찮으실 때 준호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힘이 없었어요. 12살이 된 손자 민준의 문제가 걱정되었죠. 저는 다음 날 그의 아파트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준호의 아파트는 엉망이었어요. 빨래가 산더미였고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으며 바닥에는 게임기나 만화책이 널려 있었죠. 죄송합니다. 치우지 못해서. 괜찮아요. 혼자 사는 남자가 이 정도는 힘들지.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준호는 말없이 테이블에 앉아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키 선생님, 지혜도 이렇게 요리해줬는데. 뒤돌아보니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2번 준호의 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준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집에 갈 시간이 되면 쓸쓸한 표정을 보였죠. 수키 선생님, 오늘은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시면 안 될까요? 민준 숙제라도 봐줄까요? 아니요, 그냥 혼자 있으면 힘들어서요. 어느 비 오는 밤 민준과 친구 집에서 자고 갔던 날이었어요. 준호와 둘이서 TV를 보는데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수키 선생님, 저는 새로 여자를 만날 생각은 못하겠어요. 자꾸 지혜와 비교하게 되니까요. 그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수키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지혜의 어머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수키 선생님, 제가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제 옆자리로 다시 앉았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졌죠. 지혜를 잃은 후 마음속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키 선생님이 계셔주면서 그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어요. 준호 씨, 저는 수키 선생님을 지혜의 어머니로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66세의 제가 44세의 남자에게 여성으로 보이고 있다니 이상하죠? 아들뻘 되는 남자가 게다가 전 사돈에게. 준호 씨, 그건 하지만 사실이에요. 수키 선생님의 다정함, 포용력, 그리고 아름다움에 저는 끌리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딸에게는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없는데.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성으로 비치는 기쁨을 느끼는 제가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잃은 지 10년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만 살아왔어요. 여성으로서의 저는 이미 포기했었거든요. 다음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키 선생님, 지난번에는 죄송했어요. 이상한 말을 해서. 아니요, 저야말로 아무 말도 못해서.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수키 선생님이 싫지 않으시다면 다음에 둘이서 식사하실래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네라고 대답했죠.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으니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가족으로 대했던 사람과 남녀로서 마주한다는 것. 수키 선생님 예쁘시네요. 또 그런 빈말을. 빈말이 아닙니다. 제 친구들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젊고 매력적이세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집에 가는 길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키 선생님, 저희 아파트에 오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준호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그가 저에게 차를 끓여 주었어요. 하지만 둘 다 마실 기분은 아니었죠. 수키 선생님, 준호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끌어당겼어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66세인 저의 몸을 44세의 준호가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수키 선생님, 당신을 갖고 싶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나를 안을 수 있을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66세인 저의 몸을 44세의 남자가 원하다니. 네,
수키 선생님이 아니면 안 돼요. 준호는 제 옷 단추에 손을 댔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죠. 이런 모습은 보지 마세요. 저는 몸을 보이는 것이 창피했어요. 주름진 피부, 처진 가슴. 모든 것이 젊었을 때와 달랐죠. 수키 선생님. 준호는 제 셔츠를 천천히 벗겨주었어요. 저는 무심결에 두 손으로 가슴을 가렸어요. 보지 마세요. 이런 늙은 몸은. 하지만 준호는 제 손을 살며시 치워주었어요.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데. 준호의 손가락이 제 어깨에서 팔로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그 감촉에 제 몸이 떨렸어요. 수키 선생님 긴장하셨죠? 딸의 남편이잖아요. 게다가 이런 나이에. 나이는 상관없어요. 수키 선생님은 제게 가장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준호는 제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그 따뜻함에 저는 무심코 신음을 흘렸어요. 어때요? 부끄러운데? 기분 좋아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아직 이렇게 느낄 수 있다니. 준호의 손이 제 등을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수키 선생님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돌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제 턱에 손을 대고 저를 바라보게 했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걸요. 준호의 입맞춤이 제 몸에 닿았을 때 제 몸은 전기가 통하듯 떨렸어요. 준호 씨. 수키 선생님 목소리 정말 요염하십니다. 저는 제 목소리에 놀랐어요. 이런 목소리를 내다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준호의 사랑은 정성스러웠고 마치 귀한 예술품을 다루듯이 제 몸을 소중히 대해 주었어요. 뱃속의 부드러운 살도 주름진 피부도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듯이. 수키 선생님, 저를 받아들이고 계시네요. 제 몸이 솔직해지고 있다는 것을 준호는 민감하게 눈치챘어요. 이렇게 할머니인데 아직도 이런 느낌을. 수키 선생님은 저의 소중한 여성입니다. 안 돼요. 거긴. 아프세요? 아프진 않지만 부끄러워서. 하지만 준호의 다정한 사랑에 제 몸은 점차 땀으로 젖어갔어요. 잊고 있었던 감각이 천천히 되살아났죠. 수키 선생님, 준호도 저와 마찬가지로 셔츠를 벗어주었어요. 44세 남자의 몸. 저보다 22세나 젊고 아직도 힘이 넘치는 몸이었죠. 이렇게 나이 많은 여자라도 정말로 괜찮아요? 수키 선생님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서로의 피부가 닿는 따뜻함, 심장 소리가 겹쳐지는 친밀함. 수키 선생님 사랑해요. 저도 준호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둘만의 시간입니다. 준호가 저를 감싸 안듯 안아줄 때 죄책감과 쾌감이 동시에 왔어요. 딸에게 미안함과 여성으로서 사랑받는 기쁨. 서로 상반되는 감정이 제 마음을 지배했지만 그 순간에 저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68세에 맛보는 인생 마지막 사랑의 달콤함에 저는 몸을 맡기고 있었죠. 우리는 조용하지만 깊게 이어졌어요. 젊었을 때 같은 격렬함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이 충족되는 감각이 있었어요.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치유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다정한 사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의 품속에서 눈을 떴어요. 옆에서 잠든 그의 얼굴을 보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딸에게는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없는데. 하지만 동시에 깊은 만족감도 있었어요. 여성으로 사랑받는 기쁨.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준호가 잠에서 깨자 그는 다정하게 미소 지어 주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수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복잡한 기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수키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지혜에게는 미안하지만요.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민준과 있을 때는 이전처럼 행동했고 둘만의 시간에는 연인 사이로 지냈죠. 준호는 저를 여성으로서 소중하게 대해 주었어요. 꽃을 사다 주거나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죠. 제 몸을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그의 말에 저는 여러 번 위로받았어요. 육체적인 관계도 횟수를 거듭할수록 깊어졌어요. 준호는 제 몸의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듯 정성스럽게 저를 사랑해 주었죠. 수키 선생님 몸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만날 수 있다니. 침대에서 준호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46세의 남자에게 사랑받다니 꿈만 같아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죠. 현실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수키 선생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원했어요. 나이 차이는 상관없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성으로서.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도 강해졌어요. 특히 지혜의 사진을 볼 때면 딸의 남편이었던 사람과 이런 관계가 된 제가 용서되지 않았어요. 준호 씨, 우리 역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느 날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왜요? 당신은 지혜의 남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저와. 하지만 저희는 이제 남남입니다. 지혜도 세상을 떠났고 그래도 마음의 문제예요. 딸에게는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없어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수키 선생님, 지혜는 분명 저희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준호를 향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민준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요즘 자주 오시네요. 민준가 걱정돼서 그렇지. 아빠도 요즘 활기차졌어요. 할머니 덕분인가? 민준의 순수한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저와 준호의 관계를 모르죠.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웃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면 무언가 수군거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저 나이에 딸의 남편이었던 사람과 이상하지 않아?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저는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하지만 준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었어요. 특히 몸을 섭는 시간. 수키 선생님, 저를 더 느껴주세요. 준호는 제 몸을 정성껏 사랑해 주었어요. 제 몸도 그의 손길이 닿으면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죠. 준호 씨, 행복해요. 저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했어요. 딸이 죽은 후 2년이 채 안 되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진심이었어요. 저는 준호에게 요구받는 것이 기뻤어요. 여성으로서 아직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실감. 저희의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깊은 유대가 있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 후에는 반드시 죄책감이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그는 저를 긍정해 주었죠. 지혜는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 당신이 있어주는 것이 제게는 필요합니다. 준호의 말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반년이 지났을 무렵 민준과 우리의 관계를 눈치챘어요. 할머니 아빠랑 사귀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준호는 침착했어요. 민준아, 할머니랑 아빠는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단다. 엄마는요? 엄마는 영원히 사랑해. 하지만 엄마는 이제 없어. 할머니는 지금 살아 계시고 아빠를 도와주고 계셔. 민준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이윽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오신 후부터 아빠가 활기차졌잖아요. 저도 기뻐요. 민준의 이해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죠. 그래도 이웃들의 시선은 냉혹했어요. 준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딸의 남편이었던 사람과 정숙하지 못해 지혜 씨도 불쌍하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딸에게는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수키 선생님, 남들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가 나쁩니까? 준호의 말은 옳았어요. 하지만 마음의 정리가 안 되었죠. 1년이 지났을 무렵 저희 관계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준호가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수키 선생님, 저희 영원히 이대로 괜찮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는 제대로 된 관계로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는 당황했어요. 준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죠. 준호 씨, 하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어요. 네?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지혜의 어머니, 당신은 지혜의 남편이었죠. 지혜가 세상을 떠났더라도 친족 관계 기록은 남아 있어요. 법적으로 저희는 시어머니와 사위였던 거죠. 직계 좀비 속은 결혼할 수 없다는 법이 있잖아요. 설령 하더라도 한번 성립된 친족 관계는 결혼의 장애가 됩니다. 준호는 침묵했어요. 우리의 사랑은 법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혀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사랑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혜는 이제 없잖아요. 법은 감정을 고려해 주지 않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관계를 계속하는 것뿐이에요. 준호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준호 씨, 힘들겠지만 저는 지금의 관계로 충분해요. 정말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당신과 보내는 시간,
그것만으로 저는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니. 기적 같은 일이죠. 준호 씨.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남자의 듬직한 가슴. 그곳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가 저를 안심하게 해주었어요. 수키 선생님. 저희는 이제 가족 같은 것이네요. 가족? 그렇네요. 하지만 조금 특별한 가족이죠.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확실히 우리의 관계는 일반적인 연인 사이와는 달랐어요. 나이차, 과거의 관계, 그리고 법적인 제약. 하지만 그래서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민준도 중학생이 되면서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할머니, 아빠랑 결혼 안 하실 거예요? 어느 날 민준가 갑자기 물어왔어요. 민준아, 난 괜찮다고 생각해. 엄마는 이제 안 계시고 할머니가 아빠를 지켜주고 계시잖아. 민준의 순수한 말에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민준아,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게 있어. 법률 문제요? 민준은 의외로 잘 알고 있었어요. 응, 법적으로는 나와 아빠는 결혼할 수 없어. 하지만 아빠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계셔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민준의 이해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년째에 접어들자 이웃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졌는지 노골적인 비난은 줄어들었죠. 수키 씨, 준호 씨와 잘 지내시는군요. 이웃 주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네, 좋은 일이죠. 혼자 있는 것보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나이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해를 보여주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서운 눈으로 보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죠. 저 나이의 딸의 남편이었던 사람과 역시 이상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딸에게는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관계도 시간과 함께 더 깊은 것이 되었어요. 처음에 부끄러움은 옅어지고 서로의 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수키 선생님, 오늘 밤도 아름다우십니다. 준호는 제 피부에 닿으며 말했어요. 2년 동안 제 몸도 조금씩 변했지만 준호는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이런 늙은 몸인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줘요? 저에게 수키 선생님은 최고의 여성입니다. 준호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 숙련되어 있었죠. 제 어디를 만져야 기뻐하는지 모두 기억해 주었어요. 저는 무심코 신음을 터뜨렸어요. 수키 선생님의 반응 정말 귀여우세요. 부끄러우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준호에게 요구받는 것이 기뻤어요. 여성으로서 아직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실감.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우리의 사랑 방식은 젊은 연인들처럼 격렬하지 않았지만 깊은 신뢰와 애정의 기반을 둔 것이었어요. 서로의 몸을 아끼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형태였죠. 일주일에 한 번 준호의 아파트에서 보내는 시간. 그곳에서는 저는 68세의 수키가 아닌 46세의 준호에게 사랑받는 한 명의 여성이 될 수 있어요. 수키 선생님, 오늘도 아름다우세요. 오늘 밤도 준호는 제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곱씹어요. 죄책감과 쾌감, 그 양쪽을 끌어안고 저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 68세가 되어서도 아직 여성으로 사랑받고 원한다는 것, 그것은 기적 같은 행복이었어요. 설령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제게는 이 사랑이 필요했어요. 준호도 저를 필요로 하고 있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비밀스러운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어요.